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용산 안에서도 재개발이 어디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총 집합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집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 개발 어떤 지역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지역 외에 향후 어떤 지역이 또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투자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지역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요? 바로 공급 정책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규제 정책이 몰려 있고, 그리고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자체가 너무 뻥튀기, 상승폭이 가장 큰 정비 사업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기에는 살짝 껄끄러운 면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재개발의 경우는 어떤가요? 소형 주택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큼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집가 상승폭이 아파트만큼은 높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주택 단지를 없애고 신규 주택 아파트로 만들었을 때도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나? 제가 아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빨간색 실선이 보이시죠? 여기 47,000 가구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47,000 가구가 서울 안에서도 신규 주택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도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런데 보시면은 2022년도를 보시면은 공급 물량이 반토막이죠. 지금 47,000 가구가 필요한데 약 따졌을 때 2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2만 가구, 내년이죠. 그리고 24년도에 거기서 반토막, 그리고 26년도에는 아예 공급 물량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1년 안에 필요한 공급 물량은 47,000 가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 안에서도 용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울 안에서도 용산구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죠. 바로 작년도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보면은 적정 수치, 올해는 적정 수치입니다. 1000가구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가 이제 적정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적정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바로 23년도, 24년도, 2026년도 공급 물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대비 맞춰서 1000세대가 조금 넘어가는 가구,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개발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공급 물량 자체가 없으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 물량이 없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앞으로 용산 지가는 1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올해 무조건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안에서도 바로 어디? 용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용산 재개발 예정지에 꼭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용산 개발 탑4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후암동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청파동이라든가 서계동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원효로 라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라인이다. 정말 이제 용산 안에서도 입지가 좋고 앞으로 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 집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요가 꾸준히 생길 수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 바로 후암동 라인이다. 여기서 이제 후암동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후암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을 반 뚝 자르면은 동후암동, 그 다음에 서후암동,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서후암동이죠. 서후암동은 이제 서계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특별계획구역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이렇게 1, 2, 3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건축행위 제한이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서후암동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없죠. 하지만 동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고도 제한이 바로 5층으로 묶여 있습니다. 왜 5층으로 묶여 있을까요? 바로 아래쪽에 이제 남산타워라는 글씨가 보이죠? 바로 이쪽 지역이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후암동이 고도 제한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서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몇 년 전 가격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후암동의 경우는 고도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옴으로써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신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동후암동의 경우는 신축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동후암동의 경우는 동후암동 1구역, 2구역, 그 다음에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3구역과 4구역이 합쳐서 바로 신속통합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암동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서를 현재 진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도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기 동암동 1구역의 경우는 동의서를 걷는 단계는 아니다. 노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사업이 아직까지는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왜 그러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런 개발 사업들의 경우는 재개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 기준 같은 경우도 57%로 굉장히 낮춰졌기 때문에 이 동후암동이 신축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57%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개발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고도 제한 5층이 있다라는 점은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동후암동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네, 그 다음 지역은 바로 이제 서계동인데 그 아래쪽에 이제 청파동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동후암동은 여기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서울역이 끼고 있고 바로 옆에 서계동과 그 다음에 청파동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신속통합으로 서계동하고 청파 2구역이 신속통합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지만 서계동은 탈락이 됐고 요번에 청파 2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청파 2구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확정 지역이 있죠. 청파 1구역과 지금 서울역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확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속통합으로 인해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건축허가 제한 그리고 신축허가 제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 단계가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단계를 2년이죠.
2년으로 짧게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청파 2구역의 경우도 2년 안에 작년 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조금 넘은 시간이면은 여기 청파 2구역도 바로 구역 지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 서울역 개발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이쪽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코엑스로 이제 만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쪽 라인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원효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남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삼각지역, 그 다음에 신용산역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1가죠. 원효로 1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쪽에 민족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은 경부선 지하 사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에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경부선 지하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에는 이 원효로 1가 라인 자체가 민족공원의 최대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원효로 1가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구역 지정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이쪽 지역 건축허가 제한, 권리 산정 기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다 잡혀 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원효로 2가가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 압력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 정말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그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효로 3가 라인이 있죠. 신속통합으로 역시 들어갔습니다. 구역으로 봤을 때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요번에 신속통합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 4가도 신속통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권리산정 기준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이 모두 잡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구축으로 실거주 하실 분들만 매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산 안에서도 이쪽 지역을 먼저 개발하겠다. 서울 안에서도 이쪽 지역을 먼저 개발하겠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실거주로 원효로 라인, 그 중에서도 3가 4가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개발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원효로 3가 위쪽에 신창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최대 장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타 지역이 개발이 되기 이전에 먼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신창동 라인이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쪽 라인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남동이죠. 한남동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한남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 너무 고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만 이제 10억에서 15억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엄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매매 가격을 플러스하면 20억이 넘어가겠죠. 자금만 2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이다. 이 한남 뉴타운 안에서도 1구역이죠. 1구역이 한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구역의 경우는 한남 뉴타운에서 이제 사업이 무산이 유일하게 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1구역의 경우는 바로 신속통합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작년에 공모 접수에서 떨어졌죠. 역시 이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권리산정 기준이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으로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한남 1구역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한강이죠. 이 한강 라인을 끼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지형을 보면은 고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바위 자체가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너무 높고 살기 불편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 이 한남 뉴타운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는 고도로 인해서 오히려 한강 조망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가 된 경우다. 네, 이렇게 용산 안에서도 현재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이 한강로 라인으로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라인 너무 비쌉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배제를 했고, 여기 바로 후암동 지역, 그 다음에 청파동과 서계동 라인, 그리고 원효로 라인,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라인,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죠. 동부 이촌동이라든가 서부 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도 딱 보이죠? 어디가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바로 오른쪽 라인이죠. 동층 라인에서도 바로 이태원 라인이 유일하게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의 경우는 공모 접수형 방식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바로 정해진다.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지역을 공모 접수가 됨으로써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아니면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이태원 역세권 라인은 공모 접수가 들어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도 없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민족공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용산에서 유일하게 리스크가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이태원 역세권 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역세권의 경우는 이제 곧 탑5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지금 개발하려고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동의서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에서 재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고액으로 접근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 정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라든가 신창동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